프로젝트 계획을 할 때 비용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다른 중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어떤 리스크, 위험 사항들이 좀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계획하고 대처하는 그런 리스크 관리가 프로젝트 계획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굉장히 좀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발생하게 될 리스크가 뭘까를 좀 미리 좀 찾아보는 거예요. 나열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걱정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리스크에 대해서 계획도 좀 세워보고요.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냐. 그래서 설사 그런 리스크가 진짜로 발생을 하더라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이제 대응하는 게 바로 리스크 관리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자면 다른 일도 뭐 그러겠지만 다른 성격의 프로젝트도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확실성한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변화의 요구성도 잦은 편이고 굉장히 좀 예측하기가 힘든 소프트웨어 인비저빌리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성격들도 있고 따라서 불확실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미리 대비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 맥락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들을 프로젝트 계획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건 리스크를 파악하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미리 좀 한번 나열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직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리스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업상에서의 리스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리스크를 분석을 하고 또 어떤 리스크가 더 위험한 리스크이고 어떤 리스크가 조금 덜 중요한 리스크냐라고 하는 그런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또는 그 리스크가 아직 발생 안 했다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 어떻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을지 이런 내용들이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우선순위로 만들고 해결책을 미리 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가 발생했는지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리스크 관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리스크들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비용 추정 같은 걸 하죠. 일정 추정 같은 걸 하죠. 그런데 당연히 그 에스티메이션 추정할 때 제가 이미 강조해서 설명한 대로 잘못 추정할 가능성들이 사실 굉장히 잦습니다. 자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일정보다 좀 길게 늘어질 수도 있고 또는 소프트웨어의 크기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뭐 배로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에스티메이션 같은 것들을 좀 잘 못해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구성 요소에서의 리스크는 뭐 담당 부서가 뭐 바뀌어버리면 새로운 부서가 이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온 히스토리를 잘 모르면 또 잘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사안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예산이 처음에 잡혔던 예산보다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진다거나 해서 축소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오거니제이셔널한 어떤 그런 타입의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에 관련된 리스크는
기술을 우리가 요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필요한 뭐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참 구하기가 어렵다든지 또는 이제 너무 주니어 멤버들로만 팀이 이루어지면은 조금 리스크가 크겠죠. 적어도 경험이 많은 시니어 멤버들이 적어도 몇 사람들은 포함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 멤버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직을 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정 도메인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미리 좀 교육을 또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개발 툴이라든지 개발 환경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툴이나 개발 환경들을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리스크, 피플에 관련된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리퀘어먼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자꾸 변경되는 리스크도 있겠고요. 또 기술적으로 기술적인 리스크도 있겠죠. 어느 정도 이상의 속도를 내야 된다거나 또는 뭐 내가 게임 서버를 개발하는데 동시 접속자 수가 뭐 100만 명이 넘어야 되는데 10만 명 정도 접속을 했더니 서버가 다운이 돼버리더라.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기술적인 리스크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약간 사람의 문화, 사람 이런 거에 디펜던트 하다 보니까 툴들에 관련된 리스크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본질적인 거는 틀리다 하더라도 자기가 선호하는 툴들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런 툴들을 공통적으로 맞춰가는 것들도 이제 리스크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요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도구에 예를 들어서 기능 자체도 부족한 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 당했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에 내가 필요한 기능들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한 가지 큰 리스크가 될 것 같고 또 다른 이유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에디터 코드 편집기를 선택을 어떤 거 하느냐만도 굉장히 다른 걸 하죠. 어떤 사람은 인텔리제이 나는 쓸 거야. 어떤 사람은 비주얼 스튜디오 쓸 거야. 나는 뭐 이맥스 쓸 거야. 나는 VI 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에 따라서 선정하는 툴들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리스크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목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목록이 하나의 일종의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야 될 리스크인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를 확인한다라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개발 계획에 있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제 중요한 첫 번째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분석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러요러한 리스크들이 일단은 나열이 됐는데, 아이덴티피케이션 되는데, 그랬을 때 그 리스크들, 해당되는 리스크들이 과연 발생할 확률이 높을까? high, moderate, low. 그러니까 상중하, 뭐 이렇게 나눈 거죠. 발생할 확률 같은 것들도 한번 좀 따져보고. 그 다음에 그 리스크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영향을 심각하게 미치는지 serious, catastrophic, 아주 그냥 뭐 재난 수준으로 그냥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뭐 tolerable, 리스크는 발생하더라도 그냥 조금 뭐 무마할 수 있어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등급을 나눠서 상중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catastrophic, 또 다른 것도 있네요. catastrophic, serious, tolerable 있고 insignificant도 있네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건 여기는 4단계 정도로 나눈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확률은 3단계 정도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한 리스크들에 대해서 이렇게 확률적으로 발생을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 실제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의 임팩트가 있을 것인지를 따져보는 게 리스크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도 다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이하고 캐타스트로픽 이런 조합들이 몰려있는 것들 비록 이펙트는 캐타스트로픽이지만 프로버빌리티는 다행히도 로우여서 이거는 좀 중간 정도 관리를 좀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거는 insignificant인데 moderat이야. 그러면 이건 조금 덜 신경을 써도 좀 될 수 있는 타입의 리스크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high고 serious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저라면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도들을 좀 분석을 해보는 게 리스크 관리의 두 번째 리스크 분석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아직 프로젝트를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실제 리스크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에요. 미리 좀 이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하면 조심을 할까라고 하는 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단계죠.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또 다른 걸 뭘 해볼 수 있자면 앞에서 우리가 중요하고 자주 아마도 만날 것 같은 리스크를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그 리스크가 언제 발생을 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디펙트가 예를 들면 스케줄이 자꾸 어긋나는 어떤 빈번한 정도, 자꾸 그 각각의 태스크로 나눠놨었는데 그 태스크들이 계속 밀리더라. 그러면은 뭔가 지금 이 프로젝트에 에스티메이션 한 것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계획된, 약속된 스케줄이 어긋나는 그런 빈번도,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리포트된 결함을 리포트된 결함의 어떤 빈번도, 개수, 현재 어제 대비 오늘 새로운 디펙트가 10개 발생했다, 100개 발생했다. 그런 빈번도의 수가 증가하면 좀 위험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반면에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일정 이상의 어떤 개수로 항상 스테이블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리스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 어떤 지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디케이터들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디케이터의 어떤 객관화된 수치 같은 것들을 보고 지금 리스크가 발생했다, 안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리스크 타입, estimation, organization, people, requirement, technical tools 카테고리별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가 이런 것들이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런 인디케이터로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지금 현재 각 타입의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발생 안 하는지를 조사를 해봐라 라고 하는 게 모니터링입니다. 그게 바로 리스크 관리의 세 번째 주요 요소가 되겠습니다.